뭐 저번에 그 아시아 프롬 20일에 윤상현 의원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국민의힘은 이익 정당이다 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유 전 의원님께서는 그 국민의힘은 비정상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당원들이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뭐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조영호 의원은 그때 또 하시는 말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 맥락에서 지금 뭐 현재 그 여론조사의 40%가 보수 가표집에 의한 어떤 그런 40%를 유지한다는 이런 평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총선 전에 그 뭐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 뭐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어떤 상황을 봤었을 때 총선들의 분당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당의 향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 아까 뭐 의원님께서 말씀한 강신업 이런 분들이 또 넣어갖고 뭐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뭐 이런 어떤 포맷을 만들려는 거 아닌가. 거기에 또 나경원 부위원장 또 요번에 또 사의를 표명하고 유승민 의원님도 또 견제하는 이런 구도로 지금 용산이 움직이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정치행위에 대한 어떤 부분들 뭐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 가능성은 저는 전혀 제 개인과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찬성을 하시고 또 새해 화두로 던지셨는지 저는 그 뭐 내심을 모릅니다. 다만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또 바로 그날 받아가지고 했고 또 국회에도 이제 선거제도 개편하고 관련된 그런 게 생기는데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분당의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런 가능성은 생길 겁니다. 제3당의 출현.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당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3년째 정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북 영주가 고향이고 안동이 외가고 대구에서 출생한 제가 자연스럽게 보수정당에 들어갔고 보수정당에 있으면서 대구에서 제일 어렵게 사는 동네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불로시장, 방천시장, 반야울시장을 다니면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보수정당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제가 그 블루시장 앞에 그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하시는 할머니들은 그분들 제일 어려운 할머니들인데 그분들은 선거 때 진짜 묻지 않고 우리 당만 찍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 당이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그동안 진짜 진심을 가지고 해드린 게 뭐가 있냐.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보수정당의 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보고 무슨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좌클릭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는 필요하면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영국 보수당이 그렇게 300년 동안 해왔던 변천의 역사이거든요. 그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포인트를 잘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연초에 지금 며칠째 대통령실에서 보인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도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거는 뭐 집단 린치의 왕따의 무슨 학교 폭력 비슷한 사태. 이거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동안 늘 이렇게 옹호를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같은 반에 친구가 일진한테 당하는데 아 나는 아니니까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그냥 지켜보고 도와주지 않고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지 않고 지켜보고 넘어가면 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자기가 될 수 있다. 우리 학교폭력에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유승민 죽이기 법을 만들고 방지법을 만들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을 가지고 저러는데 내일은 그게 지금 윤핵관 호소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차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 서초 송파에 TK, PK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꼽으려면 지금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대통령한테 충성 경쟁하고 아부하고 시키는 대로 그가 딱 좌표 찍으면 그가 집단 린치하고 이러는 많은 이 지역의 의원님들이 언제 공천에서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 그 전 의원 그것도 아니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 어느 지역에 아니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거는 본인 자유지. 그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자유, 누구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동물농장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보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사람은 더 자유롭다에 해당되는 건지. 그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공직을 2개를 장관급 임명직 공직을 2개를 맡은 거 그 맡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 출마 안 하나 보다 이렇게 뭐 예상을 했을지도 모르죠. 대통령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중요한 저출산고령사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렇지만 그런 중요한 자리의 부위원장을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을 나 전 의원 본인이 그런 비판이나 이런 걸 무릅쓰고 사표 내고 만약 출마하겠다면 그거야 본인의 자유죠. 그걸 왜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내가 꼭 시키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당신이 왜 출마하냐라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보고 또 저도 뭐 얼마 전에 고발당해가지고 수서경찰서가 조사를 3시간 받고 왔습니다만 무슨 건희 카페에 무슨 회장했다는 사람이 당대표에 출마하고 무슨 극우 유튜버 그거 하던 사람 거기에서 온갖 막말과 욕설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당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정당 역사에 이런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전당대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벌써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중요한 전당대회도 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상현 의원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주호영 대표가 40%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그리 하시니까 주 대표 말씀도 저는 40% 가지고는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대선 때 지지도가 48.56%인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보다 0.7 얼마 떨어지고요. 20몇만 표 차이였잖아요. 48% 지지를 얻었는데 지금 만약 지지도가 40%라고 그럽시다. 정권 초반에 그것도 골든타임에 이거는 여러분 20%에서 30, 40까지 올라오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그런 착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대선 때 지지도도 못 받고 있는데 정권 초반에요. 그래서 그건 조영 대표 말씀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고 제가 윤핵관들 말 중에 제일 황당했던 말이 윤심은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참 무슨 기적의 3단 논법에 윤심이 결국 민심이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진행되는 걸 보면 민심은 이제 백대빵 룰을 만들어 가지고 민심은 떨어져 나가고
당심은 또 이 나경원 전 의원 사태를 보면 그러니까 윤심은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 아니라 민심을 억지로 밀어내고 당심도 지금 밀어내려고 그러고는 윤심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정치가 저는 뭐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 다 그대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이게 왜 정치가 이렇게 됐냐. 제가 아까 검사독립제 원칙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검찰총장 자리가 아니죠. 이거는 누굴 수사하고 조사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죠. 특수부 검사가 별건으로 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는 이런 자리가 지금 아니죠. 이 자리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국가 경영자의 자리고 또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의 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5년 동안 내내 매일을 노심초사하면서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고 이걸 어떻게 제대로 해나갈 거냐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우리 뭐 과반도 필요 없다. 이번 총선에서 내 말 잘 듣는 그냥 한 7, 80명, 100명만 있으면 된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거다. 2016년 공천이 딱 그런 공천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더 거칠고 더 폭력적이고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런 점에 맞서서 할 말을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누가 하고 있느냐. 저보고 대통령 비판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한 건 칭찬합니다. 연금개혁 하시겠다니까 진짜 잘한 결정이라고 칭찬했고요. 중대선거구제도 적대적인 대립을 없애기 위한 거는 그건 좋다고 환영을 했고 노동개혁, 교육개혁도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잘 가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개혁의 결단 의지를 밝힌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경제, 안보 이 중요한 데서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그걸 당연히 비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국민의힘은 무슨 공동묘지의 침묵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하는 공포정치입니다, 이거는. 그 공천에 대한 두려움, 그거 누구든지 있는 두려움이죠. 저도 있었고요. 국회의원은 누구든지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공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래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제발 경선에 개입하지 마시라. 전대에 개입하지 마시라. 전대 개입, 경선 개입, 공천 개입, 선거 개입. 이거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 공무원이 가장 높은 국가 공무원이 대통령이 절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고 국가 공무원법에 나와 있고 공무원 복무 규정에 나와 있고 선거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 때문에 4년 구형을 받고 2년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저는 지금 전당대회의 모습이 대통령이 당을 완전히 1인 독재 사당화로 공천권을 수단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지금은 전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계속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제 비판이 듣기 싫으시더라도 저는 대통령께서 저런 생각도 있구나. 저런 생각에 대해서 저게 무슨 감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런 생각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다시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보자.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충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